가급적이면 단순 코성형이 아닌 기능 코성형을 같이 시행을 받기를 권유를 드리고, 꼭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코성형을 한다고 해도 계속 남아있는 증상이고, 안녕하세요. 닥터호공TV 이용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성형 수술 후에 발생한 코막힘의 원인과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코성형 수술 후에 코막힘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이전에 원래 코막힘이 있었던지 혹은 성형 수술 후에 코막힘이 발생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전에 코막힘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비중격 망곡증이나 만성 비염이나 다른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서 코막힘이 있었던 것이고, 코성형 수술과는 별개로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성형을 한다고 해도 계속 남아있는 증상이고, 요번에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원래는 코막힘이 없었는데 코성형 수술 후에 코막힘이 생긴 경우, 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성형 수술 후에 코막힘이 유발되는 경우에 가장 흔한 원인은 전방 비중격이 망곡이 발생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원인이 가장 흔합니다. 발생 기전에 대해서는 제가 그림을 보면서 따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해측 비연골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회측 비연골인데, 하회측 비연골은 이렇게 꼬여서 양쪽으로 하나씩 위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코성형 술식을 시행할 때는 비중격 확장이식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술식이 쓰이게 되는데, 비중격 연골이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 요 노란 부분을 남겨두고 요 비중격 연골을 채취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거는 건데, 요 노란 부분을 L 스트럿이라고 합니다. 즉 요만큼은 지지대로 남겨놔야지 코 모양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만큼을 남겨두고 요 뒤에 거를 채취를 하는 건데, 요 L 스트럿에다가 이런 식으로 비중격 확장 이식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요 확장 이식을 한 이식편에다 이렇게 하위측 비연골을 당겨서 걸게 됩니다. L스트럿에다가 이렇게 비중격 확장 이식을 하고 하위측 비연골을 당겨서 걸게 되면 당연히 코끝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피부가 누르는 힘, 당연히 높인 상태에서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L스트럿은 피부로부터 누르는 힘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L스트럿 부분이 휘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전방 비중격이고, 전방 비중격이 휘어지게 되면서 없던 코막힘이 생기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전방 비중격 망곡이 휘면서 비밸브에 협착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코막힘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원인인데, 이러한 개념에서 기능코 성형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미용적인 부분을 개선하면서도 기능적인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또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면 기능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미용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기능코 성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단순한 코 성형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을 같이 고려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나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코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술식을 같이 시행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 4년쯤에 다른 병원에서 미용 수술만 하시고, 수술하고 나서 1년 정도 후부터 코막힘이 발생했다는, 즉 우측 코막힘이 발생했다고 호소하시면서 저희한테 오셨는데, 미용적인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 코막힘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오셨는데, 이분의 CT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미용 수술만 하셨고, 그 뒤로 1년 후부터 오른쪽에 코막힘이 나타났다고 하셔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시고 내원하신 분이고, CT를 보시면 이제 이분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방에서 이렇게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CT를 볼게요. 뒤쪽으로도 조금 휘어 있고요. 마우스가 가리키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전방 비중격 망곡이 있는 경우에 미용코 성형이 이미 시행이 되어서 비중격 확장 이식이 되어 있으면 교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비중격 연골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절개를 이렇게 해서 점막을 박리해서 이 비중격 연골의 휘어진 부분을 교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전방에 비중격 확장 이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에 조직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박리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만 보면서 이 휘어진 부분들을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고 시야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CT를 다시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지금 마우스가 가리키는 부분들이 매우 좁게 관찰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연골성 망곡이 관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하기에 꽤 까다로웠던 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교정을 하고 시술을 마무리했던 분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수술을 할 때는 미용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도 같이 꼭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환자도 결국은 저희가 양쪽 비중격의 점막을 이렇게 열어서 휘어진 비중격을 교정하고 나왔던 사례인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미용 수술을 하면서 이 망곡이 생길 만한 부분을 교정하고 나왔더라면 수술이 훨씬 깔끔하고 양쪽 점막에 굳이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술식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미용적인 부분을 유지하면서도 안쪽에 이제 휘어진 비중격을 교정을 하려고 하면 시야도 좋지가 않고 수술도 아주 깔끔하게 진행되기에는 첫 수술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가급적이면 단순 코성형이 아닌 기능 코성형을 같이 시행을 받기를 권유를 드리고, 수술 후에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꼭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의를 받아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